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제 방송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을 좀 업데이트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목처럼 지금의 가장 최악의 어떤 투자 전략은 매도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매도하기도 겁나는 구간이죠. 왜냐면 모두들 외국인, 기관,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손실 구간이기도 합니다. 손실도 많이 커진 상태이고, 그래서 매도도 손이 나가지 않는 구간인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심리가 깨져버리면 혹은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남의 돈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금은 매도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악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어제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해본다면 이렇게 좀 바꿔봤는 요 내용인데요. 뭐냐면 어제 그 GDP 대비 시총 비율이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나온 데이터로 다시 내보니 지금 현재 시가총액 GDP 대비 시총 비율이 한 80.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고, 리먼 사태와 거의 흡사한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보면 이게 지금의 펀더멘털이 리먼 사태만큼인 것이냐, 혹은 지금의 어떤 분위기가 그 금융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냐라고 보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상당히 많이 하락한 이런 구간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바뀐 수치를 말씀드려보면 GDP 비율이 80 정도 오는 수준이 1928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바뀌기 전의 데이터로 했을 때는 1862였잖아요. 근데 이게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GDP가 이제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1928포인트 아래에서는 상당히 낮은 구간,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구간은 오늘 코스피가 1917포인트입니다. 이미 저평가에, 누가 봐도 저평가 구간에 들어온 것이죠. 시장 분위기 역시도 모두 지금 다 아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이 저평가라는 것. 근데 다만 변동성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려보면, 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에 이렇게 과매수되어 있는 구간과 과매도되어 있는 이 구간을 제외한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 이 하락하는 구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과매수가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영역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좀 어느 정도 숫자로 또 좀 설명이 가능한 구간이고요. 이 역시 하락 구간임에도 그렇게 좀 설명이 좀 가능한 구간인데요. 이렇게 과매수되고 과매도되어 있는 이런 구간은 숫자가 어떤 논리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이런 구간인데요. 지금은 이 구간에 확실히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조금 확대해서 보면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 과매도 구간, 이 언저리에 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여기 구간인지 이미 바닥을 온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항상 지금의 정도의 구간이 바닥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일단 급할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급할 건 없다. 왜냐면 여기에서 사나 여기에서 매수하나 뭐 비슷한 가격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비슷한 가격대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들어 올리고 나서 사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구간은 절대 매도하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자들은 지금 매수해도 혹은 시간이 지나서 이 구간에서 매수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은 홀딩하는 것이고 시간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새로운 악재가 또 나오긴 했잖아요. 중국의 환율 조작국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 환율 조작국이란 것에 대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과거가 똑같이 미래로 반복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시장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오늘 현업에 있는 분들이랑 좀 통화를 많이 해보니까 역시 모르겠다입니다. 모르겠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이야기는 일단은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일단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느냐라는 이런 것이 하나 있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느냐라는 내용,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어떤 조금 수습하는 어떤 이런 정책들이 나오느냐, 뭐 이런 내용일 텐데,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를 보면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지 않았어요. 별로 그닥 그렇게 판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8월에 이제 중국의 MSCI의 어떤 비중을 이제 늘리는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어떤 약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런 내용들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 시장이 확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은 오늘 중국에서 환율 안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안정되는 이런 느낌이 나왔고, 한국 역시도 어떤 구두 개입을 먼저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공매도란 내용, 공매도 금지를 뭐 당분간이라도 좀 한다면 시장은 바닥을 다지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쭉 하락하고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어떠한 구간에 오는 것과 이 상승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상승은 상승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하락이 멈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하락한 매도자들의 매도가 좀 멈춰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도자들이 매도했던 그 이유가 조금씩 해소될 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변동성만 남아있는 이런 장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모멘텀들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런 구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초입 구간. 더 이상 하락하기에는 어떤 밸류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더 이상 하락할 공간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더 하락하면 정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번 주에 적립식으로 시장을 적립하는 ETF 코덱스 200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매하고 있는데, 요거를 매매할 때 저희는 레버리지에다가 코스피 코스닥 레버리지 쪽에다가 물량을 좀 무겁게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로 바로 무슨 어떤 수익을 기대하진 않습니다. 이런 복잡한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그 과정에서
3개월,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많은 어떤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코스피, 그러니까 코덱스 코스피 레버리지도 있는데 왜 코스닥 레버리지를 좀 더 비중 있게 이야기하느냐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저는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보면 저희가 15만원 정도까지 셀트리온이 빠질 수 있다라고 이 언저리 때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희가 그냥 단순 숫자로 계산했던 것인데 시장이 안 좋으니 진짜로 15만원이란 가격까지 와버렸는데요. 셀트리온도 15만원까지 온다면 이제 2020년 실적으로 대입해보면 이제부터는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관련한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쪽도 상당히 거품들이 다 걷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코스피가 반등을 하면 코스닥은 더 빨리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 회원분들도 지금 시장이 많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한 걱정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은 기업에 대한 어떤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런 악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기업의 어떤 EPS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PER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PER은 언제나 순이익에 수렴하는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요. PER이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안에서도 이렇게 낮은 가격이라고 저는 지금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내려가면 언제나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반복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는 구간은 흔하지 않는 구간이고,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구간인데 이것이 바닥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가격대 이 아래는 언제든 추가 매수, 신규 매수를 해도 사실 괜찮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빛이 나려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확답하는 것처럼 말씀드려서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요. 시장이 어떤 모멘텀 중에 싸다는 것만큼 귀한 어떤 재료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이 그 싸다라는 그 재료가 생긴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아주 좋은 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반도체 시장이 좋아질 것을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가정이 맞다면 그 상장사들의 큰 순이익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에 어떤 공감이 된다면 지금은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 8월인데요. 아마 8월은 변동성이 아주 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어떤 내용들로 인해서. 다만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때 됐을 때도 여전히 불안한 뉴스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주가는 반등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됐을 때는 아마 더 망설여서 매수 버튼이 눌러지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매수는 신규 매수는 조금 천천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기존의 분들은 홀딩 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좀 장기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적립식으로 꾸준히 시장을 매수하는 것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도는 최악의 시나리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이 아닌 분들 중에서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도 이 방식으로 많이 이제 시장을 좀 활용하긴 하는데요. 시장이 상승하는지 안 하는지는 어떻게 뭘로 보느냐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스토리가 만들어졌다면, 어느 정도 소설이 좀 근거가 있거나 혹은 뭐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면 그 다음부터 차트를 좀 바라보는데요. 그 차트 안에서도 6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주간 차트로 보면 12주 이동평균, 저는 이 위에 있다면 상승장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걷고 근 것이 12주 이동평균선, 지금 주간 차트인데요. 이 위에 주가가 있다면 상승, 이 아래 주가가 많이 쏠린다면 하락장이라고 심플하게도 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으로도 한번 대입해 보면, 뭐 최근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덴티움이라는 종목 또 보면 이렇게 볼게요. 과거에 우상향하는 구간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지금은 거꾸로 우하향하는 구간.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구간도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2주 이동평균선을 한 2달 이상,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이 12주 이동평균선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12주 이동평균선을 일시적으로 주가가 깰 수도 있어요. 깰 수도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에 바로 반등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수익률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12주 이동평균선 주가가 깼는데 아주 빠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주 안에 다시 반등이 시작하면 이건 역시 따라갔을 때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12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한 2달 정도 혹은 2달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2달 언저리 안에 이 12주 이동평균선을 올라서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로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하락 추세 안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2달이라는 기간 안에 12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다시 또 빠지고, 그러니까 2달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올라갔다가 빠지고 이렇게 반복하면 이것은 횡보장이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횡보장일 때는 그 어떤 매매도 사실 애매한 매매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모험일 수 있죠. 트레이딩을 하는 입장에서 12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매수하고 가보는 것이죠. 가보는 것인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걸리겠죠. 12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때 똑같이 매수를 했어요. 돌파했을 때 매수를 했는데 바로 빠져서 매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왔다 갔다 해서 계속 매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매수했는데 쭉 아주 길게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게 어떤 확률이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통계로 봤을 때 이 60일, 그러니까 즉 12주 이동평균선을 골든크로스 때 매수하고 데드크로스 때 매도했을 때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계좌는 계속 플러스가 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어떤 통계적으로 일단 확인을 했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4주, 2달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눈 것이고, 그래서 저도 시장을 좀 볼 때 12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느냐 주가가 아래에 있느냐로 좀 많이 봅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 구간이 있었고 깨고 나서 2달 안에 바로 또 회복했죠. 그러고 나서는 한참을 또 올라가죠. 깨고 나서 4주가 지났는데 올라가는 척하고 쭉 빠져버리더니 이제 회복을 못하는 이런 하락장이 연출된 것이고, 12주를 돌파하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한 2달도 되기 전에 다시 빠지고 또 2달 되기 전에 다시 상승하고, 이런 과정에서 횡보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거의 그런 비슷한 모습을 최근에 좀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뭐 종목 설명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12주 이동 평균선의 위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상승장이나 하락장이냐라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시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질문에 대한 어떤 내용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심 있는 종목들을 좀 볼까요? 도존비존 같은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봐서 이런 횡보장이 있고 상승장이 나왔을 땐 크게 상승을 하고, 횡보장에서는 매수 매도가 이루어졌겠지만 어느 정도 본전 정도 다시 크게 상승, 횡보, 하락, 마이너스, 크게 상승, 요런 거. 그래서 요 방법을 이제 직장인들은 활용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일단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면 매일매일 단기적인 어떤 매매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주간 차트로서 12주를 매수 매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판단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그래서 12주 이동평균선을 좀 관심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코스피를 보면, 그런 논리로 보면 12주 이동평균선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고, 아직은 하락장이라는 게 맞겠죠. 우리 시장이 일단은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리해보면 1928포인트 저평가 구간을 지금은 이제 접근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5년을 봤을 때 GDP 비율로 했을 때 지금 가장 낮은 구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겁을 먹거나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저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변동성이라는 것은 시간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변동성은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지금은 매도하지 않고 홀딩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는 이런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지금 모두 다 예민해져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지난주 그리고 어제까지 너무 이렇게 집중을 했는지 몰라서 뭐 그랬는지 목에 지금 담이 와가지고 침을 맞고 왔습니다. 지금 목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조금만이라도 움직이면 목이 상당히 좀 고통스럽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고, 저 역시도 지금 저희 계좌는 손실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괴롭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공포의 장, 그리고 저평가 구간,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이번 주에 매수에 가담할 것이고, 만약에 매수할 주식 투자 어떤 비중이 없다면 홀딩하는 것을 권하고, 혹시 비중이 여력이 있다면 저는 저희가 그 문자를 드릴 때 같이 동참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그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